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파트너십 애드밴스드 토픽스입니다. 파트너십, 같이 하면 좋다고들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아주 복잡한 세금의 세계가 있죠. 네, 잘못하면 정말 세금 폭탄 맞기 딱 좋은데요. 파트너의 지분 기준점인 베이시스, 그리고 골치 아픈 debt allocation, 또 손실 공제를 막는 여러 장벽, loss limitations까지 이게 다 어떻게 얽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파트너의 outside basis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 아웃사이드 베이시스라는 건 파트너가 자기 파트너십 지분에 대해 가지는 세금 계산의 기준점, 원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처음 시작할 때 베이시스는 보통 내가 낸 현금이나 자산의 어저스티드 베이시스, 그러니까 조정된 기초가 되고요.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본 지분, 캐피털 인트레스트를 받았다면 그 서비스의 F&B, 공정시장 가치도 베이시스에 더해집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파트너들이 가져간 내 부채는 내 베이시스에서 빼야 하고요. 반대로 내가 떠안게 된 파트너십 부채 중 내 몫은 다시 더해야 합니다. 이 베이시스는 파트너십 소득이나 손실, 추가 출자, 분배금, 또 부채 변동 같은 게 있을 때마다 매년 계속 바뀌는 거예요. 부채가 베이시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.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. 그렇죠. 특히 파트너십은 부채를 많이 활용하니까요. 그런데 이 파트너십 부채는 파트너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 건가요? 그 debt allocation 방식이 궁금합니다. 네, 그 debt allocation 방식은 부채 종류랑 파트너의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먼저 recourse debt, 그러니까 상환 청구 가능 부채는요. 그 부채 상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파트너에게 배분됩니다. 예를 들면 제너럴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개인 보증을 제공한 리미티드 파트너나 LLC 멤버 같은 경우죠. 반면에 non-recourse debt, 비상환 청구 부채는 보통 모든 파트너의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LLC 멤버는 개인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저 recourse debt에 대해서는 베이시스 증가 혜택을 못 받아요. 잠시만요. 그럼 LSE 멤버는 개인 보증이 없으면 recourse debt 때문에 베이시스가 늘어나는 게 전혀 없다는 건가요? 와, 그럼 사업상 부채가 있어도 베이시스가 안 늘면 나중에 손실공제 같은 데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바로 LLC의 유한 책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죠. 그래서 부채 구조가 파트너 유형에 따라서 베이시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산을 출자할 때 부채가 너무 많이 딸려오는 경우, 바로 액세스 라이어빌리티 문제인데요. 다른 파트너들이 인수한 부채 총액이 내가 출자한 자산의 베이시스보다 크면 그 초과액은 택세블 부투로 간주돼서 출자하는 그 즉시 과세소득으로 잡힙니다. 베이시스가 음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죠. 이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0에서 시작하게 됩니다. 이야, 택서블 보트 때문에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니. 이건 정말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내용이네요. 그럼 이제 손실 제한, 로스 리미테이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파트너십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려 4개나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손실을 공제받으려면 총 4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. 첫 번째가 Tax Base Limitation, 두 번째가 At Risk Limitation, 세 번째가 Passive Activity Loss, 줄여서 PAL Limitation, 마지막이 Excess Business Loss Limitation입니다.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에 두 가지, Tax Base와 At Risk 제한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뒤에 PAL이나 Excess Business Loss는 또 다른 복잡한 규칙들이 얽혀서 있어서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관문, Tax Base Limitation 하고 두 번째 관문, At Risk Limitation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, Tax Bases는 가장 기본적인 제한입니다. 간단히 말해서 내 아웃사이드 베이시스를 초과하는 손실은 당장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죠. 초과된 손실은 일단 2월, 영어로는 suspended, 시켜두었다가 나중에 베이시스가 늘어나면 그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은 만약 이 2월 된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파트너십 지분을 그냥 팔아버리면 그 2월 손실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겁니다. 공제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죠. 다음으로 at risk limitation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. at risk basis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게 tax base랑 계산 방식은 비슷하지만 특정 non-recourse debt는 제외한다는 점이 달라요.
예를 들어서 Qualified Non-Recourse Financing, 줄여서 QNF라고 하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 관련 부채 같은 건 at risk basis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요.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non-recourse 부채는 기본적으로 at risk basis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텍스 베이시스는 충분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실제 경제적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금액, 즉 at risk 금액이 부족하면 손실 공제가 또 막힐 수 있다는 거네요. 특히 개인 보증이 없는 non-recourse debt가 많을 때 그럴 수 있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at risk basis가 tax basis보다 작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공제 가능한 손실 한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. 여기서 아까 tax basis 초과 손실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. at risk 규칙 때문에 공제 못 받고 이월된 손실은 나중에 파트너십 지분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에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텍스 베이시스 초과 손실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두 가지 이월 손실의 처리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와, 베이시스 초과 손실은 그냥 사라지고 애트리스크 초과 손실은 마지막에 써먹을 수 있다니. 이게 정말 미묘하지만 엄청 중요한 차이네요. 파트너십 세무, 이거 정말 알면 알수록 간단치가 않네요. 베이시스 계산부터 부채 배분, 또 이렇게 복잡한 손실 제한 규정들까지. 오늘 다룬 이 내용들, 특히 파트너십에 직접 투자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아웃사이드 베이시스 계산 방법, debt allocation 규칙, 그리고 특히 텍스 베이시스와 at risk, 이 두 가지 loss limitations는요, 파트너로서 실제 내야 할 세금 부담과 현금 흐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그러니까 이 규칙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채 구조가 나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규칙 뒤에 숨겨진 기회를 찾고 또 위험을 피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, 파트너십 세금이라는 이 복잡한 미로 속에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아,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. 이렇게 복잡한 세금 규칙들이 과연 파트너십이라는 유연한 사업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일까요? 아니면 혹시 그 복잡성 자체가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을 항상 응원합니다.